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한양 남산골 판잣집 마을에 석환이라는 15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환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아누운 몸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석환은 양반집 머슴 노릇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석환아, 오늘은 무엇을 얻어왔느냐? 어머님, 오늘은 주인 나리께서 보리밥 한 그릇을 주셨나이다. 그러하냐? 내 아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석환의 어머니는 아들이 내미는 보리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린 자식이 천한 머슴 노릇을 하며 겨우 얻어온 밥이 고작 보리밥 한 그릇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석환은 양반집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말똥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하였지요. 하지만 양반 나리는 석환에게 푼돈 몇 입과 먹다 남은 밥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반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때는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라 무척 추웠지요. 그런데 성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외진길에 웬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인일이옵니까? 석환은 깜짝 놀라 아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는 눈 속에 파묻혀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아 귀한 양반집 규수 같아 보였지요.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 저고리의 치마, 그리고 하얀 피부와 고운 얼굴은 평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씨,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석환은 아가씨의 가슴에 귀를 대어 심장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요. 석환은 망설이지 않고 아가씨를 업었습니다. 비록 천한 머슴이 양반 아가씨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큰 죄였으나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왔나이다. 석환은 아가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디 좁은 판잣집이었으나 석환은 아가씨를 방 안에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아니, 저 아가씨는 누구더냐? 길가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나이다. 어머님. 그러하냐? 이 추운 날씨에 큰일 날 뻔하였구나. 그런데 보아하니 귀한 양반집 규수 같은데 어찌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을꼬? 어머니의 말대로 아가씨는 분명 높은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고운 얼굴에 하얀 피부,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란 듯 곱디고 온 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방안이 따뜻해지자 아가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소인의 집이옵니다, 아씨. 아씨께서 길가에 쓰러져 계시기에 소인이 모셔온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소녀를 살려준 것이로구나. 아가씨는 석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누추하기 짝이 없는 판잣집이었지요. 그런데 아씨, 어찌하여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나이까? 석환의 물음에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석환의 어머니가 말했지요. 말하기 불편하시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아씨. 허나 배가 무척 고프실 터이니 이것이나마 드시옵소서. 어머니는 석환이 얻어온 보리밥을 아가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는 보리밥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입 베어 물었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이 얻어온 것이 이것밖에 없어 송구하옵니다, 아씨. 아니옵니다. 소녀는 충분하옵니다. 아가씨는 보리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월양이옵니다. 좌이정 민대감 댁의 외동딸이 없지요. 좌이정 대감 댁이라고요? 석환과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좌이정 민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자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소녀는 대감댁으로 돌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아버님께서는 소녀를 병조판서 윤대감의 장남 도겸에게 시집 보내려 하셨나이다. 허나 소녀는 그분이 너무 싫었사옵니다. 윤도겸은 겉으로는 선비인 척하나 속으로는 간악하고 포악한 자이옵니다. 그래서 소녀는 혼인을 거부하고 집을 나온 것이옵니다. 월양의 말을 들은 석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반 아가씨가 혼인을 거부하고 도망쳤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석환은 월양과 어머니를 이불 속에 눕히고 자신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잠을 청했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석환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석환은 어머니와 월양에게 보리밥을 모두 드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꼬르륵, 꼬르륵. 석환은 배를 움켜쥐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났지요. 석환은 밖으로 나가 우물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배고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양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석환이 굶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월양은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월양은 석환을 불러 말했지요. 석환,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아씨. 소녀의 이 놀이개를 팔아서 배와 실을 좀 사다 주시겠나이까? 월양은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놀이개를 풀어 석환에게 건넸습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고급 놀이개였지요. 이것을 파시면 되옵니까? 그러하옵니다. 그것을 팔면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석환은 놀이개를 받아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포목전에서 놀이개를 팔았지요. 주인은 놀이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소인이 주운 것이옵니다. 좋다. 은단량을 주겠다. 석환은 은단량을 받고 배와 실 그리고 바늘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쌀과 된장, 나무를 샀지요. 아씨 사왔나이다. 고맙소이다, 석환. 월양은 배와 실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월양은 자수를 놓기 시작했지요. 월양의 손놀림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바늘이 배 위를 오가며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수놓아졌지요. 밤새도록 작업을 한 월양은 다음 날 아침 아름다운 자수 손수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석환,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파시오. 은 2냥은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파는 것이옵니까? 석환은 월양이 밤새워 만든 손수건을 보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사옵니다. 또 만들면 되옵니다. 석환은 손수건을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포목전 주인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것 참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은 2냥 반을 주겠다. 석환은 은 2냥 반을 받고 쌀과 고기, 나무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씨, 은 2냥 반을 받았나이다. 그러하냐? 다행이로구나. 월양은 석환에게서 쌀과 고기를 받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요. 잠시 후 따끈한 흰쌀밥과
고깃국이 밥상에 올려졌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시옵소서. 석환아, 너도 이리 와서 함께 먹거라. 아이고, 아씨. 아씨 덕분에 이 늙은 것이 흰쌀밥을 먹어보는구나.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석환도 오랜만에 먹는 흰쌀밥에 눈물이 났지요. 아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틀림없구나. 그날부터 월양은 매일 밤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석환은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석환의 집에는 은 20냥이나 모였습니다. 이제 석환과 어머니는 밥을 굽는 일이 없었지요. 그리고 석환은 더 이상 양반집 머슴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씨께서 아니었다면 소인과 어머님은 어찌 되었을지 모르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소녀야말로 석환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옵니다. 석환은 월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양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왔지요. 그리고 마음씨까지 곱디고 왔습니다. 아씨는 소인 같은 천한 머슴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로구나. 석환은 월양을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월양은 양반집 규수였고 자신은 천한 머슴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석환의 어머니가 월양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씨 덕분에 소인의 식구들이 흰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옵니다. 허나 아씨의 부모님께서는 무척 걱정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어머니의 말에 월양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다옵니다. 허나 소녀는 아직 돌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으면 그때 돌아가겠나이다. 월양은 집으로 돌아가면 강제로 윤도겸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곳에 머물고 싶었지요. 석환도 월양이 떠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양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었지요. 아씨께서 떠나시면 소인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석환은 밤마다 월양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환은 월양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을 따라오시옵소서. 어디로 가는 것이옵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석환은 월양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니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월양은 매화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얀 눈 속에 핀 분홍빛 매화꽃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지요. 아씨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모셔온 것이옵니다. 고맙소이다, 석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다니. 월양은 석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환도 월양의 미소를 보며 행복해했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봄이 되자 월양은 석환과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석환.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나이다. 이제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나이다. 아씨. 석환은 월양이 떠난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지요. 석환, 그동안 고마웠소이다. 석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월양은 석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석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아씨, 잘 가시옵소서. 석환은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월양은 석환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지요. 석환, 울지 마시오. 소녀는 괜찮을 것이옵니다. 월양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석환은 월양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월양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석환은
들판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씨, 아씨. 석화는 소리를 지르며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석화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소희는 천한 머슴이라 아씨와는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허나 아씨를 잊을 수가 없사옵니다. 석화는 월양을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석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며칠 후 석환은 남산에 있는 석공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소인도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너무 어려서 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일을 시켜주실 때까지 소인은 이곳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을 것이옵니다. 석환은 한 달이 넘도록 매일같이 석공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석공 장인도 석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좋다. 내가 졌느니라. 허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는 쫓아낼 것이니라. 고맙사옵니다. 장인 어르신. 석환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돌을 깨고 돌을 다듬고 돌을 쌓았지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월양 생각이 조금이나마 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공 장인은 석환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석환은 일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다른 도제들이 1년이 걸려 배우는 것을 석환은 석 달 만에 배웠지요. 그리고 석공 장인은 석환에게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석환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마. 무엇이옵니까? 장인 어르신? 돌을 다루는 기술은 곧 검을 다루는 기술과 같느니라. 돌을 깨는 정과 망치를 다루는 것은 검을 다루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장인은 석환에게 돌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술로 연결되었지요. 정을 휘두를 때는 온 힘을 다해 한 점에 집중해야 하느니라. 검을 휘두를 때도 마찬가지이니라. 석환은 장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돌을 다루는 기술과 함께 검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 검술을 연마했지요. 아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약 다시 만난다면 소희는 아씨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옵니다. 석환은 월양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검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석환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석환은 이제 조선 최고의 석공 장인으로 소문이 났지요. 그리고 검술 실력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석환아, 이제 너는 나보다 나은 석공이 되었구나. 그리고 검술 실력도 대단하다 들었느니라. 모두 장인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이제 너는 묵과에 응시할 때가 되었느니라. 내 실력이면 충분히 묵과에 급제할 수 있을 것이니라. 장인의 말을 들은 석환은 묵과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묵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면 혹시 아씨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석환은 월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월양은 여전히 석환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지요. 그해 가을 석환은 무가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무사들이 모여 있었지요. 이번 무가 시험은 임금님께서 직접 참관하시는 큰 시험이니라. 모두 최선을 다하거라. 시험이 시작되자 석환은 모든 시험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창술, 검술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검술 대결이었습니다. 상대는 병조판서 윤대감의 장남 윤도겸이었지요. 석환은 윤도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양이 혼인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천안 석공 주제에 감히 나와 겨루겠다는 것이냐? 윤도겸은 석환을 업신여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작하거라. 시험관의 구령이 떨어지자 윤도겸이 먼저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석환은 가볍게 피하며 윤도겸의 검을 쳐냈지요. 이놈이. 윤도겸은 분노하며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석환은 침착하게 방어하며 틈을 노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석환의 검이 윤도겸의 목에 닿았습니다. 승자, 석환. 시험관이 외치자 주변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석환은 당당히 묵과에 급제한 것이었지요. 임금은 석환의 검술을 보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검술이로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소인은 석환이라 하옵니다. 주상전하. 석환이라 좋은 이름이로다. 내 특별히 너를 선정관에 임명하노라. 내 곁에서 나를 호위하도록 하여라. 황공하옵니다. 주상전하. 석환은 천안 머슴에서 일약 선정관이 되었습니다. 양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었지요. 묵과에 급제한 석환은 궁궐로 들어가 임금을 호위하는 선정관이 되었습니다. 석환은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을 실감할 수가 없었지요. 이제 소인도 양반이 되었구나. 혹시 아씨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석환은 월양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궁궐에서 큰 행사가 열렸지요. 오늘은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라. 경들은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여라. 석환은 임금을 호위하며 대전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좌의정 민대감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그리고 민대감의 뒤를 따라 웬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석환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 월양 아씨, 5년 만에 다시 본 월양이었습니다. 월양은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석환은 월양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석환은 선정관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도겸이 월양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님, 이리 오시오. 마님? 석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양이 윤도겸의 마님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월양은 윤도겸에게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라갔지요. 석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께서 그자의 마님이 되셨다니 석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월양이 윤도겸의 마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후 석환은 스승인 석공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 어르신, 소인이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석환아? 좌의정 민대감의 따님 월양 아씨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아씨 말이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무슨 일이옵니까? 월양 아씨는 몇 년 전에 혼인을 거부하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돌아온 후 민대감이 강제로 윤도겸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하더구나. 강제로요? 그렇다. 월양 아씨는 끝까지 거부했으나 민대감이 윤도겸의 아버지 윤대감과 손을 잡고 강제로 혼인을 시켰다고 하더구나. 석환은 장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도 있느니라. 무슨 소문이옵니까? 월양 아씨가 혼인한 후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3년이 넘도록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석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께서 그토록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석환은 월양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윤도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도겸의 아버지 윤대감이 석환을 불렀습니다. 석환 선정관, 이리 오시게. 대감,
소인을 부르셨나이까? 그렇네. 자네는 무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했다 들었네. 내 자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오게. 자네에게 줄 일이 있네. 석화는 윤대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월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저녁 석화는 윤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대감과 윤도겸이 석환을 맞이했지요. 어서 오시게, 석환 선정관. 자, 이리 앉아서 술이나 한잔 하시게. 윤대감은 석환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석환은 술을 받아 마셨지요. 자네는 무과에서 내 아들을 이겼지. 참으로 대단한 실력이었네. 송구하옵니다, 대감. 아니네, 아니야. 실력으로 진 것이니 할 말이 없지. 허나 자네가 앞으로 조정에서 살아남으려면 나와 손을 잡아야 하네. 무슨 말씀이신지? 조정은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는 곳이네. 자네도 그것을 알아야 하네. 석화는 윤대감의 말을 들으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술자리가 한참 계속되자 석화는 변소를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월양이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지요. 석화는 안채 쪽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진 방 하나를 발견했지요. 석화는 방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석화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월양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거기 누구냐? 그때 윤도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화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변소가 어디인지 몰라 헤매고 있었사옵니다. 변소는 저쪽이네. 어서 가보게. 석화는 윤도겸이 가리키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석환의 마음은 방 안의 월양에게 가 있었지요. 아씨, 소인이 반드시 아씨를 구해내겠나이다. 석환은 윤대감의 집에서 돌아온 후 월양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며칠 후 윤대감이 다시 석환을 불렀습니다. 석환 선정관,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무슨 임무입니까, 대감? 이 여인을 죽이게. 윤대감은 석환에게 한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여인은 두건을 쓴 채 묶여 있었지요. 대감, 이게 무슨? 말이 많구나.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네. 이것은 자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네. 석환은 당황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소인은 할 수 없사옵니다. 뭐라?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대감, 소인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사옵니다. 윤대감은 분노하며 주변의 무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순식간에 10여 명의 무사들이 석환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석환은 칼을 빼어 무사들과 싸웠지요. 석환의 검술은 가히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무사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석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잠시 후 모든 무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석환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살아남았지요. 윤대감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석환은 묶여있던 여인의 두건을 벗겼습니다. 소인은 궁녀 상궁이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상궁께서는 어찌하여 이곳에 계신 것이옵니까? 윤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소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죽이려 한 것이옵니다. 역모라고요? 그렇다옵니다. 윤대감은 주상 전하를 폐위시키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려 하옵니다. 석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니 어서 궁으로 돌아가 주상 전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옵니다. 석환은 상궁을 데리고 급히 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궁문에 도착하자
금군들이 석환을 막아섰지요. 석환 선정관, 그대는 역적의 무리를 죽인 죄로 체포되었소. 무슨 소리옵니까? 소인은 말이 많소. 어서 옥에 가두어라. 석환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윤대감이 미리 손을 써서 석환을 역적으로 몰아간 것이었지요. 석환은 옥에서 답답해하며 어찌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도승지가 찾아왔지요. 석환 선정관, 나를 따라오시오. 도승지 대감,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조용히 하고 따라오시오. 석환은 도승지를 따라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임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주상전하, 석환 선정관, 경의 충성을 내 잘 알고 있노라. 윤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노라. 주상전하, 그렇다면 내 경에게 밀명을 내리노라. 윤대감과 그 무리들을 모두 처단하라. 이것은 밀서이니라. 임금은 석환에게 밀서를 건네주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주상전하. 소신은 목숨을 다해 주상전하를 지키겠나이다. 석환은 밀서를 받고 윤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역모에 가담한 장군들이 모여 있었지요. 석환은 어둠을 틈타 윤대감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무사들을 조용히 제압했지요. 누구냐? 석환의 기척을 느낀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환은 빠르게 무사들을 베어넘겼지요. 역적 석환이다. 모두 나와서 저놈을 죽여라. 윤대감의 명령에 수십 명의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석환은 혼자서 수십 명의 무사들과 싸워야 했지요. 소인은 주상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처단하러 왔노라. 석환의 검이 번쩍이며 무사들을 베어갔습니다. 석환의 검술은 가히 귀신 같았지요. 하지만 석환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칼에 베이고 찔렸지요. 하지만 석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씨를 구해내기 전에는 죽을 수 없사옵니다. 석환은 월양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잠시 후 모든 무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석환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이놈, 감히. 윤도겸이 칼을 들고 석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환은 윤도겸의 칼을 막아내고 순식간에 윤도겸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아들, 내 아들. 윤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석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환은 윤대감의 목도 베어버렸지요. 역적들은 모두 처단되었노라. 석환은 그렇게 말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월양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붙잡았지요. 아씨는 어디 계시옵니까? 석환은 비틀거리며 월양이 있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석환은 월양이 있는 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지요. 소인이옵니다. 석환이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요. 방 안에는 월양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에 벌벌 떨고 있었지요. 석환의 목소리를 들은 월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환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지요. 석환? 5년 만에 월양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월양이 석환을 보자 말문이 터진 것이었지요. 오래간만이옵니다. 석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피투성이인 석환을 본 월양은 깜짝 놀랐지요. 석환, 그대의 몸이 온통 피투성이가 아니냐. 어서 이리 들어오거라. 월양은 석환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석환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지요. 이렇게 깊은 상처를 어서 치료를 해야겠구나. 월양은 약상자를 가지고 와서
석환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상처를 감아주었지요. 아씨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려. 그대를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구나. 석환, 그동안 어찌 지냈느냐? 소희는 아씨를 잊지 못하여 하루하루를 보냈나이다. 석환의 말에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그러하였다. 그대를 잊으려 애썼으나 잊을 수가 없었다. 아씨, 석환, 나는 그대를 떠난 후 집으로 돌아갔다. 허나 아버지는 나를 강제로 윤도겸에게 시집 보냈다. 나는 거부했으나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으셨다.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후 나는 단 한 번도 윤도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자가 내 방에 들어오려 할 때마다 나는 칼을 들고 저항했다. 그래서 윤도겸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다. 석환은 월양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양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지요. 아씨, 이제 다 끝났나이다. 윤도겸은 죽었고 윤대감도 죽었나이다. 아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옵니다. 정말이냐? 윤도겸이 죽었다고? 그렇다옵니다. 소인이 직접 목을 베었나이다. 월양은 석환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석환.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석환도 월양을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씨, 소희는 아씨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나이다. 아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일했고 무술을 연마했나이다. 나도 그러하였다. 그대를 잊으려 애썼으나 그대는 내 가슴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해가 뜰 때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리워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석환은 임금에게 역적들을 모두 처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과인의 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도다. 석환 선정관 경의 공을 치하하노라. 내 경을 금군 별장으로 승진시키노라. 황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석환은 금군 별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석환은 양반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무관이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경이 구해낸 월양은 어찌 되었느냐? 월양은 소신의 집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주상 전하. 그러하냐? 월양은 역적의 며느리였으나 경이 구해낸 것이니 이제는 자유의 몸이로다. 경이 월양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감사옵니다. 주상 전하. 석환은 기쁨에 넘쳐 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월양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요. 아씨, 주상 전하께서 소인과 아씨의 혼인을 허락하셨나이다. 정말이냐? 그렇다옵니다. 이제 소인과 아씨는 떳떳하게 부부가 될 수 있사옵니다. 월양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환도 월양을 껴안으며 기뻐했지요. 석환, 이제야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다옵니다, 아씨. 소희는 아씨를 평생 지키겠나이다. 석환과 월양은 임금이 하사한 큰 저택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석환의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아 혼례식에 참석했지요. 석환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어미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모두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혼례를 마친 석환과 월양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밝게 타오르는 신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아씨, 이제 나를 아씨라 부르지 마시오. 이제 나는 그대의 마님이옵니다. 월양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환도 미소를 지으며 월양의 손을 잡았지요. 마님, 소희는 마님을 처음 본 그날부터 마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나도 그러하였다. 그대가 나를 구해준 그날부터 그대를 사랑하였다.
석환은 월양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월양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지요. 마님, 이제 진정으로 마님은 소인의 것이옵니다. 그렇다. 나는 이제 그대의 마님이다. 석환은 월양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월양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요. 마님, 마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우시옵니다. 석환. 월양은 수줍게 석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환은 월양을 이불 위에 눕히고 그 위에 몸을 포겠지요. 마님, 소인이 마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놈 머슴, 어서 마님을 사랑하거라. 월양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환도 웃으며 월양을 끌어안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지요. 마님, 마님. 석환, 나의 석환.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다시 켜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높이 떠올랐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신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령님과 마님께서 아직도 나오시지 않는구려. 허허, 신혼부부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소? 하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석환과 월양은 사흘 밤낮을 신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을 모두 풀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마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우시옵니다. 소인은 마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옵니다. 석환도 참으로 멋지다. 어린 머슴이었던 그대가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무관이 되었구나. 모두 마님 덕분이옵니다. 마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소인은 미친 듯이 살았나이다. 나도 그러하였다. 그대를 잊으려 애썼으나 그대는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석환은 월양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사흘 후 드디어 두 사람이 신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환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요. 너희들 참 오래도 있었구나. 배고프지 않으냐?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석환과 월양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었지요. 석환아, 이제 너도 떳떳한 양반이 되었고 좋은 마님도 얻었구나. 어미는 정말 행복하구나. 모두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어머님.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란다. 그리고 월양, 너도 참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월양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날부터 석환과 월양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석환은 금군 별장으로서 임금을 충실히 모셨고 월양은 집안을 잘 돌보았지요. 그리고 1년 후 월양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석환, 나에게 아이가 생겼다. 정말이옵니까, 마님? 그렇다. 우리의 아이가 생긴 것이다. 석환은 기쁨에 넘쳐 월양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월양의 배를 쓰다듬었지요. 우리 아이야 아버지란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월양도 미소를 지으며 석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환, 우리 아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옵니다, 마님. 소인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겠나이다. 10개월 후 월양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석환은 아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마님 고생하셨나이다. 아들이 참으로 건강하게 생겼나이다. 석환을 닮아 잘생겼구나. 월양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환도 아들을 안아보았지요. 우리 아들아, 아버지란다. 아버지가 너를 훌륭하게 키우마. 그날부터 석환과 월양은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또 2년 후에는 딸이 태어났지요. 석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이 생기다니 정말 행복하구나. 소인도 그렇다옵니다, 마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석환은 자식들과 함께 놀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양은 자식들을 돌보며 현명한 어머니가 되었지요. 석환의 어머니도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석환아, 어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마님을 얻고 건강한 자식들까지 낳았으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옵니까? 어머님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하옵니다. 그래,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봐야겠구나. 세월이 흘러 석환의 자식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닮아 훌륭한 무관이 되었고 차남은 학문에 뛰어나 문관이 되었지요. 그리고 딸은 좋은 양반가에 시집을 갔습니다. 마님, 우리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나이다. 그렇구나. 석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그대 덕분이다. 아니옵니다, 마님. 소인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마님 덕분이옵니다. 석환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양도 석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석환, 기억하느냐? 그 추운 겨울날 그대가 나를 구해준 것을 잊을 수 없사옵니다, 마님. 그날이 소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나이다. 나도 그렇다. 그날 그대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 월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석환이 월양을 껴안았지요. 마님, 소인이 평생 마님을 지키겠나이다. 나도 그대를 평생 사랑하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석환은 금군 별장에서 금군 대장으로 승진했고 임금의 신임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양은 현명한 마님으로 집안을 잘 다스렸지요. 어느 날 석환과 월양은 자식들과 함께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석환이 월양에게 보여주었던 매화나무가 있었지요. 마님, 저 매화나무를 기억하시옵니까? 물론이다. 그때 그대가 나에게 저 매화꽃을 보여주었지. 그렇다옵니다. 소인은 그때 마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나이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석환과 월양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참 아름다우시옵니다. 그렇구나. 너희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시단다. 석환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월양도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바라보았지요. 석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렇다옵니다, 마님. 소인은 매일 밤 하늘에 감사하옵니다. 석환과 월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갔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석환과 월양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마님께서는 그때 왜 매일 밤 자수를 놓으신 것이옵니까? 마님께서는 무척 피곤하셨을 텐데.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밤마다 배고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와 그대 어머님께 밥을 드리고 자신은 굶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자수를 놓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마님,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듯이 나도 그대를 돕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석환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요. 마님, 소인은 정말 마님을 만나서 행운이었나이다. 나도 그렇다. 그대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석환과 월양의 사랑은 그렇게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지요. 훗날 사람들은 석환과 월양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천한 머슴이었던 석환이 양반 교수인 월양을 사랑하고 결국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로구나. 그렇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석환과 월양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지요. 석환과 월양은 백년해로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천한 머슴에게 매일 밤 몰래 해준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월양은 자수를 놓아 석환과 그의 어머니를 굶주림에서 구해주었지요. 그리고 석환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결국 월양을 구해내어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닐까요?